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260만여 명에서 2019년 296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성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30.2%, 여성이 69.8%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요. 연령별로는 60대가 3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또 헷갈리는 정보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시간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연골 주사는 연골을 생성한다. 사실 무릎 연골 주사가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치료법이잖아요. 네. 그 치료를 받으면 손상됐던 연골이 다시 재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완전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네. 네, 이유는요? 무릎 연골 주사는 네. 무릎 안에 원래 연골액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네. 3cc 정도 들어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네. 계속되거든요. 근데 그 연골 주사는 그 연골액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넣어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연골이 생성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시작부터 굉장히 연골 주사를 모르시는 분이 질문을 만들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성한다가 아니고 보충해준다 정도가 맞는 그렇죠. 문장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완벽한 오해였다는 네, 것 완벽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항목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못한다. 이것도 제대로 좀 확인을 해주시죠. 이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굉장한 네, 오해입니까? 굉장한 오해고 흔히 이걸 할머니들이 많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대로 풀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건 저만 잘하면 됩니다. 뼈가 약하니까 수술을 조심하면 되는 거지. 어머님이 조심할 거는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인공관절로 새 무릎을 드릴 테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왜? 인공관절 수술을 한 분이 넘어지면 절대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어도 인공관절 수술은 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전문의의 그리고 내공이 수술을 중요하다. 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게.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이 늦게라는 말은 고령일수록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2번 질문보다 더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예, 오해가 예, 쌓이네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적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적기에 해야 합니다. 너무 고령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거든요. 네. 대략 한 2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65세 전후로 수술하기를 권유했어요. 네. 왜냐하면 20년 쓰면 80세. 그렇죠. 80세 전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기대 수명은 85세거든요. 맞아요. 적절하게 한 번만 수술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냐. 그런데 또 그게 또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찍 수술을 했다가 한 번 더 수술을 하려고 보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정말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근육이 쭉쭉 빠질 때는 네. 적기에 수술 탁 해주고 인간답게 산 다음에 좀 다시 뭐 삐걱거리면서 아프면 다시 재수술 이런 나이에 해줄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할 때 적기에 그게 수술이든 어떤 치료법이든 당장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내원한 환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는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도 증가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 사이가 특징적으로 좁아진 것이 확인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비수술적 치료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약을 먹일 수 있죠. 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염제하고 진통제가 있습니다. 소염제는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을 통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낮춰줘서 점점 더 퇴행의 단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진통은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이 머리에 전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효과적으로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는 근육으로 혈관으로 맞는 주사를 비롯해서 직접 관절 내에 맞는 스테로이드, DNA, 관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주사들도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불편합니다. 네. 어느 쪽 무릎이 불편하시죠? 양쪽 무릎이 다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불편하셨을까요? 오래전인데 한 네. 10년 전부터 방금 검사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 이게 오른쪽 무릎이고 이게 왼쪽 무릎입니다. 퇴행성 1, 2, 3, 4단계 중에 2, 3단계, 2단계 정도 된다 볼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무릎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 1기부터 4기까지 진행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사례 환자의 경우 연골 손상이 40% 미만인 2단계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무릎이 뻐근한 통증이 있는데요. 이때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연골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연골액을 대신해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 연골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3단계 이상 말기로 진행돼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은 무릎 안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연골판, 연골들의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인대나 관절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병이 더 깊어져서 병기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중급 수술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안쪽 부분이 더 빨리 닳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쪽 타이어가 펑크나면 반대쪽으로 쓰게 되는, 즉 축을 돌려서 뼈를 잘라서 우리 몸의 축을 반대로 돌려서 안 터진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골술이 있고요. 또 고장난 부분을 새 걸로 바꾸는 부분 인공 치환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일정 크기로 자르고 그만큼을 다른 대체 치환물, 즉 쇠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채워 넣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게 중급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막판 수술로는요, 우리 흔히 듣는 인공관절 수술, 그거는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무릎의 전체 부분을 전부 새 걸로 바꾸는 거죠. 보행과 일상생활을 위해 평생 사용해야 하는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데요.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과 뼈가 약화되고 이런 경우 점점 더 관절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